이 개헌의 필요성을 여전히 몸으로 웅변해준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해봅시다. 한덕수.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예? 아니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로 알려진 차진아 교수도 예. 이건 아니다. 이거는 위헌이라고 하더만요. 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언론에 나가지고 네. 이분이 제가 뭐 법조계 인사들 잘 알진 않지만 이 교수님 아무튼 그동안 윤석열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소 보수적인 접근을 해왔는데 한덕수가 권한대행으로서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다. 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100명 정도의 헌법 학자들이 모여 있는 무슨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덕수는 위헌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방송에서 가끔 얘기했던 이 초식은 이제 뭐 이완규냐 함성원이냐 자질론은 일단 빼고요. 이것은 원래 김민하 선생이 몇 주 전부터 얘기했듯이 이미 조선일보에서 내린 오더다. 마은혁과 나머지 2명, 3명을 동시 패션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이거는 원래 조선일보가 쓰고 문화일보도 아마 썼죠.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문화일보는 안 봐. 어쨌든 문화일보 무시 발언. 매일매일 보는 6대 일간지에는 포함되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석간이니까. 바쁩니다. 네. 새벽에. 어쨌든 그런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아니, 조선일보가 시키는 대로 했다기보다는 그 팀들의 어떤 공감대다. 그러니까 그게 있다. 두 번째 해석은 이제 한덕수 대망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어떤 시그널 아니냐. 요게 이제 하나의 또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꾸준히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캐비넷론. 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아니면 이제 그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에게 약점 잡힌 게 아니면 이럴 이유가 없다. 도대체 원래 굉장히 스타일 중요시하는 양반인데 아무리 지금 나이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황망한 초식을 쓸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거기다 그걸 이완규까지 집어넣는다? 그것은 윤석열과의 교감 없이는 그런 인선은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것은 약점이 잡힌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뭐 조선일보 얘기를 그냥 간단히 했는데 이러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자 정권은 교체돼 90%의 확률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의회도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마구마구 돼.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이 마구마구 막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돼. 그럼 누가 막아? 헌법재판소가 막아야지. 그럼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보수적인 법관 2명을 알박기를 해야지. 그래야 제왕적 의회 입법 독재, 행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법의 보루를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무리인 건 내가 알지만, 내가 또 보수적인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 마지막 애국한다 하고 생각하고 내가 임명하고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한덕수 총리가 자기의 그 선택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문을 외웠을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왜 이러지라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 한 4가지 초식들이 혹은 뒤섞여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에 기획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기획이 있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중앙일보라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중앙일보에 제목이 이제 헌재 보수 우위 판 만든 한덕수, 국힘석 커지는 대선 차출론, 이런 제목인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 2개 다네요. 그럼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이 기사에 쓴 거죠. 네, 뭐 이런 얘기예요. 한덕수가 이 마은혁, 이완규, 함상훈 요 3명을 한 큐에 지금 하나 임명, 2명 지명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사실 꽤 오래전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 한대행은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뒤, 그러니까는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거리 시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축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동시에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겠다는 의사를 핵심 참모들에게 밝혀왔다고 한다. 아하. 한대행 측 관계자는 예. 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한 87일 동안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재판관 지명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어제 갑자기 생각한 게 아니다. 그렇죠. 지난달 24일이면 3월 24일 그때 복귀하자마자 나는 요대로 가겠다. 그 3명을 임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선일보 기사는 4월 1일 날 나왔거든요. 4월 1일 날 자 마은혁 임명하고 그다음에 이 문영배, 이미선 후임 2명을 한덕수가 그냥 지명해. 그래서 이 3명이 헌법재판소 가면 구인 완전체가 되지. 그 구인 완전체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시간을 쭉 들여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결론을 내. 그래야지 사람들이 승복을 하지 않겠어? 이 기사를 4월 1일 날 씁니다. 이들은 4월 1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를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쓰는 거죠. 네. 그러나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얘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30일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 기사 나오기 하루 전에 그 기사가 왜 나오냐?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하면 왜냐하면 마은혁을 계속 임명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한덕수 탄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자 마은혁 임명 안 한다는 이유로 한덕수를 너네가 탄핵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한덕수랑 얘기를 해가지고 정부에 이 2명의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2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을 하라고 요구할 거야. 이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그 얘기 했었죠. 근데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한덕수를 탄핵하는 거하고 그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거하고 연관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탄핵하면 지명할 거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이 얘기를 하니까 지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근데 갑자기 얘기하기 뭐 하니까 그렇죠?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억지로 이기에 얘기를 하자. 그리고 4월 1일 날 그 얘기가 수면 위로 조선일보 기사 등을 통해서 수면 위로 띄우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마 4월 1일 날 선고일이 공개가 안 됐으면 계속 이 얘기를 막 이렇게 부풀리면서 갔을 건데 펌프질을 막 하면서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자 한덕수 2명 너는 지명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이러면서 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많이 있어 이러면서 갔을 건데 4월 1일 날 선고일이 딱 이게 공개가 되면서 바람이 훅 빠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된 건데 근데 이미 이때 3명의 헌법재판관을 다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사람 이름을 거론을 안 했겠습니까? 특히 내가 함상훈 씨까지는 함상훈 부장판사까지는 그렇다 쳐요. 이거는 사법부 인사니까 이완규를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이완규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거는 작동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이완규 씨를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혼을 내죠. 이것저것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핸드폰 그거. 뭐 여러 가지 핸드폰 없앴지 뭐 그거야. 그건 이전에도 물어봤고 증거인멸 아니야? 뭐 옛날에 그게 있었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오늘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했으면 그 연락을 받았을 텐데 그리고 이거는 인사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연락은 언제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냈냐라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사검증 동의서 낸 날이 4월 7일 월요일이다. 4월 7일 월요일이다. 라고 답을 했대요. 네. 그러면은 인사검증에 걸린 시간이 이틀이야? 하루다. 하루? 네, 하루다 그러면은 하루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다. 미친 거네. 그러니까 하루밖에 안 됐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완규 씨가 아니 내가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서를 낸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리가 이게 그걸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일주일은 해야지 그거를 법제처장 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특히나 법제처장이 하기 전과 법제처장 한 후에 사람의 행동 거지가 얼마나 달라지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합니까? 인사검증 해야지 한 일주일 동안
다 평판 조회하고 해야지. 그리고 이 인사검증을 어디서 했느냐? 대통령실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루 그냥 땅 했으면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레디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한덕수는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그러면 그 전부터 기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그럼 한덕수랑 이완규랑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볼 때 이완규가 상당히 헌법재판관으로서 상당히 유력한 아주 그 촉망받는 사람이니까 난 꼭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을 시켜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느냐?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이완규를 아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이완규랑 아주 친하고 이완규 하면은 난 너무 좋아 이완규가 나 이완규가 비록 뭐 모자는 안 썼지만은 너무 좋아 저런 스타일 너무 좋아 이런 어떤 사람이 이완규는 반드시 헌법재판관 시킨다. 작년부터 알았대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어차피 대통령 추천 몫이 원래 개헌만 했으면 올해 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규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이 헌법재판소는 소장이 왜 없냐? 헌법재판소장이 왜 없냐? 그 전에 소장을 연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안 됐잖아요. 원래 안 됐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국회 추천목 3명 중에 되는 거냐? 근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뭐 이게 윤석열이 자폭해갖고 안 된 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통령 추천 몫에서 소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안 시켰잖아요. 원래 그 전에 지금 뭐지? 갑자기 이름이 조한창? 아니. 정영식은 안 시켰잖아요. 그럼 누굴 시키려던 겁니까 지금? 윤석열 스타일로 하면은 헌재 소장 누구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검사 출신을 시키고 싶었던 거죠. 의심. 이건 의심 근거는 없어요. 네. 근거는 없었는데. 근데 헌재 소장 임명은 또 국회 동의이긴 받긴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개판 났겠죠 또. 그럼 이완규면 동의를 안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 나의 마음 속에 헌재 소장은 너야. 친구야. 의도 중에 헌법재판관 이 구성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이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오랜만에 칠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슈퍼스타 문영배, 롯데 문영배, 이미선, 그다음 뭐예요? 김형두, 그다음 정씨 3명, 정정미, 정계선, 정영식, 정계선, 김복형. 정씨 3명 연달아 써줘 왜 또? 동방예의지국인데. 이거 선출 선입이군요.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가. 이 다음에 정계선,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임명순. 이거 임명순입니다. 임명한 순서대로요. 정계선, 마은혁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안 움직이냐? 야 움직여.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2명 이제 지금 퇴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 2명의 후임을 지금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2명의 후임을 각각 이제 이완규와 아주 나쁜 녀석. 그다음에 이제 함상훈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아닙니다. 함입니다. 함상훈으로 하는 것인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보수와 중도라고 하는데 보수라 칩시다. 보수라고 치는데 문제는 이제 2025년 6월 3일 날 대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선은 지금 탄핵되고 나서 대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바로 이제 6월 4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일까지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6월 2일. 6월 2일까지인가. 모르겠다. 6월 3일인가? 어쨌든 모르겠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관들 중에 2030년 6월 이전에 퇴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다음 정권 내 임명이 또 후임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죠 지금. 근데 김형두 재판관 언제 퇴임하냐? 29년인가? 2029년 3월 30일 날 퇴임을 하는데 여기 근데 대법원장 지명입니다. 대법원장 몫이죠. 정정미 마찬가지입니다. 정정미 2029년
4월 16일 날 퇴임하는데 네. 여기 대법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영식 네. 대통령 몫인데 29년 12월 2029년 12월이죠. 12월 17일 네. 대통령 몫입니다. 그냥 요거 하나 임명하는 거야. 요거 하나 그러니까 대통령 이번 대통령은 김복형 2030년이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2030년이니까는 30년 몇 월? 안 봅니다. 아니, 2030년 9월 그러니까 20일. 그 다음부터 안 보는 거지. 안 보는데 우리가 보수의 사고 방식을 봐야 돼요. 보수의 사고 방식, 보수의 사고 방식을 봐야 됩니다. 자, 이걸 만약 임명을 안 해요. 이 두 사람 대통령 추천인데, 네. 두 사람 다 대통령 추천인데, 네. 그러면은 이걸 임명을 안 하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을 3명 임명합니다. 그렇죠. 3명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보수는 짜증이 나겠죠. 네. 그런데 밑에 2명 있습니다 또. 네, 그래서 이게 진보들이 네. 진보가 여기 또 2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다 이 진보들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생각에는 물론 우리는 나 빼고 다 진보 아니에요. 나 빼고 다 좌파 아닙니다. 네. 나는 나 빼고 다 좌파 아니다. 다 우파다. 나는 좌파 나만 좌파다. 근데 어쨌든 보수가 보기에는 진보 그다음에 정영식 대신 진보 넣겠지. 진보를 여기다 넣겠지 뭔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악랄한 좌파 대통령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대법원장 추천. 대법원장 추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3년 남았나? 이분은 원래 6년 임기지만 아까 얘기한 거 정년이 걸려요. 70. 2027년 뭐 3월까지가 그렇습니다. 2027년도에 그러면은 2027년에 대법원장이 바뀌죠. 대법원장을 누가 지명합니까? 새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을 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을 자 문재인 정권 때 누굴 지명했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명을 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보낸 헌법재판관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분류상 중도로 분류되잖아요. 그렇죠, 분류죠. 하지만 이 보수의 세계에서는 지금 뭐예요? 윤석열을 탄핵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별로 뭐 중도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문재인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또 보수에서. 하지만 그것은 문재인 시대의 김명수예요. 가령 이재명이라면 무슨 대법원장을 보내느냐 모르죠. 그리고 이재명 시대 만약에 이재명 시대라면 이재명 시대의 대법원장은 이들을 중도로 보냅니까? 모르지. 진보로 보낸다면 다 그냥 그 철판 깔고 그럼 헌법재판소 어떻게 됩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보적이 됩니다. 어이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뭐야 이게? 만약에 임명 안 했으면은 보수 아니었겠지 아마. 보수가 아니었겠지. 그러면은 진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 그러면은 야 그 무지막지한데 일단은 집어넣어. 무리여도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것도 했다. 근데 물론 요런 거는 배경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 방식이다 하더라도 그게 왜 너냐는 왜 넣어야 되냐는 이거는 또 다른 별도의 문제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쵸. 별도의 설명이. 이거는 왜 해야 되냐? 이거는 왜냐? 윤석열이 시켰기 때문에. 윤석열이 시켰다가 핵심이고. 그러나 요게 그래도 용인이 되는 것은 이 세계관을 가지고 떠들기 때문에 다 진보된다. 아마도 윤석열 교감설과 그다음 그 전부터 준비됐다 이거는 다 그렇다 치고 그럴 듯한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선을 출마한다고 봐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국민의힘에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자가 발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가 이렇게 하니까 한덕수가 왜 저러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계속
친윤 일부 일각에서 야 우리가 이거 우리 후보가 없는데 계속 이런 마음이 그렇죠. 오세훈이 좀 잘 나갔으면 오세훈 우리 후보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세훈이 이제 그 너무 이제 사고를 크게 치고 토지 거래가 이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너무 먼저 풀어가지고 사고를 뻥 치고 그다음에 명태균도 묻고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약간 거리를 두고 싶고 그리고 김문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고를 너무 또 크게 칠 것 같고 또 김문수의 이 또 예, 이게 대단합니다. 예? 김무성 당신은 박근혜로부터 천년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런 거 하고 토론에서 볼만할 거예요. 토론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 수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던 차에 한덕수는 어때? 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 한덕수가 그냥 나가면 안 되나? 이 생각을 윤석열 정권의 영원한 총리 한덕수 한덕수 괜찮네 이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한덕수 대망론을 조금씩 풀고 있는 차에 한덕수가 또 멋있게 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한덕수 해냈네. 한덕수가 간만 보고 이러지 않았네.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 했네. 결단 내렸네. 야 그러면은 한덕수도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동네방네 또 소문을 지금 냅니다. 한덕수 결정만 남았어. 한덕수가 결단만 내리면 돼. 권성동 의원이 그걸 주도한다는 식으로 막 기사들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보통은 이제 그건 뭐 난 모른다라든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든지 원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희망이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로 가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이제 흐름이 되면서 꼭 한덕수 본인이 막 내가 나갈게요 라는 이제 스탠스라기보다도 그런 식의 막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상당히 이게 한덕수 출마설에 힘이 조금 실리는 듯한 그런 기사를 썼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당내 우려하는 목소리도 약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뭘 우려하느냐? 저게 한덕수가 이제 정치 경험도 없고 사실은 그 감당이 안 될 텐데 이게 실제 레이스에 뛰어들면 안 될 텐데 그리고 한덕수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하고 지금 선을 그어야 될 때 윤석열의 영원한 총리 한덕수 이렇게 하고 되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의힘 내에. 제가 볼 때 그거 전형적으로 뭐 걱정하는 거냐? 제가 볼 때 반기문 될 거 걱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또 드롭하고. 네, 반기문 되는 거예요. 나온다? 제가 볼 때 한덕수 씨는 못 버팁니다. 그렇죠. 검증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검증을 지금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검증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진짜 없던 얘기도 만들어지는 그런 검증인데 그렇죠. 그것을 그게 정말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착하게 살아왔어야 그런 거를 이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건데 노무현의 마지막 국무총리인가요? 마지막인지는 제가 지금 잘 생각 안 하지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착한 삶을 살아왔어야 그게 되는 건데 너무 공직의 삶이 길었고 그 공직의 삶에서 나름대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 막 김앤장에서도 뭘 했다가 뭐 논란을 발굴하려고 들면 발굴할 게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거 다 커버도 안 될 것이고. 근데 지금도 버티는 거 보니까 또 은근히 맷집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저는 뭐 안 나올 거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세상에 갑자기 한덕수 총리가 봉하마을 가서 내가 친노다. 내가 지금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아니냐. 이렇게 하고 TK 가가지고 내가 또 MB 정부에서 장관급을 하지 않았냐. 뭐 하고 뭐 YS 때도 뭐 안 한 게 없으니까 참 대단하신 그걸 또 이제 전주에서 태어났다고 또 전북에 가가지고 내가 또 여기서 태어났다고 말이야. 뭐 또 하고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친윤 일각에서 이 사람은 호남 사람이다. 호남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 플러스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꿈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남을 우습게 봅니까? 아니 이제 국힘은 누구든 안 되는데
어차피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누가 나와도 안 되는데 그냥 왜 그런 야욕 때문까지도 계산하게 되는 게 이 이완규 사태. 이게 진짜 황당해가지고.